어제에 이어서 글쓰기 수업에서 호평을 받은 후에 글을 못 쓰고 있어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거는 SNS에 글을 올린 다음에 댓글이 없거나 좋아요가 없으면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잖아요. 그런 감정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저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글을 쓸 때 꼭 강조하는 말이 있대요. 바로 공적 글쓰기를 하라고 하는데 사적 글쓰기에 반대되는 개념이긴 한데 공적 글쓰기는 뭐냐면 독자를 염두에 둔 글을 쓰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나를 전혀 모르는 생판 남이 읽어도 이해가 가능한 한글, 불특정 다수가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쓰라고 하는데 보통 사적 글쓰기의 대표적인 글쓰기가 일기인데 일기는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쓰는 거고 그걸 통해서 카타르시스, 정서적인 순화가 가능한 곳인데 언어적인 소통을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나만 이해하는 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적 글쓰기를 권해드린다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SNS, 즉 블로그나 브런치, 온라인 카페 게시판에 글을 써보라고 합니다. 한 학인이 글을 발표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반응이 너무 뜨뜻미지근했나 봐요. 그래서 이 속상한 마음을 후기에 썼대요. 그래서 나는 왜 직장인 사유를 못하지? 왜 내 글에는 항상 학인들이 침묵하지? 나는 왜 같은 지적을 계속 받지? 라고 하는 그 속상함을 달랬는데 그때 은유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저도 비슷한 일이 있어서 생각에 잠겨 있느라 말을 못했어요라고 다른 학인들도 생각했고 그러면서 보통 합평을 하면 내 글에 대해서 반응이 없다고 해서 그 글에 반응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글을 읽고 자기 내부에서 계속 발효시키고 순화시키는 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바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어떤 글을 발표하고 나면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 있던 글이 나중에 지나면 별거 아닌 뜨거운 호떡처럼 그냥 먹고 마는 그런 간식거리가 되는데 어떤 글은 잘 익혀지지가 않은데 두고두고 지나가 보면 이거는 계속 좀 사유를 하게 하는 그런 글의 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은효도 글을 연재하는 칼럼을 쓰는데 보통 공유가 되고 여러 명이 좋아요, 댓글이 많으면 이완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 글이 왜 이렇게 재미없어서 그런가?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듣는데 근데 무심하게 겪어내고 의연하게 흘려보내고 그래서 계속 글을 쓰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합평을 해서 남이 써낸 글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 메시지를 수신하는 방법, 타인의 말에 기울이는 방법, 자기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합평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또 하나 질문을 한대요. 그럼 글은 엉덩이로 쓰라는 건데 맞나요? 무조건 앉아있다고 다 써지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조금 오해할 소지가 있대요. 마치 글이 이미 내 몸 안에 저장돼 있어서 딱 앉아가지고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막 손이 가고 이 페이지 될 것 같지만 이거는 내공이 쌓인 사람, 이미 몸 세포에 글을 써야 되겠다고 하는 각인이 된 사람들의 얘기고 그게 안 된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산책을 하라고. 글쓰기는 산책에서 비롯된다는 말을 믿는다고 하거든요. 이 저자도 칸트의 시간이라는 표현도 있듯이 철학자 칸트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산책했다고 합니다. 칸트가 나오면 오후 4시군 하고 동네 사람들의 시간을 알아챌 수 있을 정도라고 할 정도니까 철학자 니체도 또 산책을 꼽고 있는데 니체는 건강이 워낙 안 좋아서 아마 이분은 건강이 안 좋아서 약간 부정적인 여러 가지 감정을 겪어내면서 아마 그 희망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오래 걸어야 했다고 합니다. 여름철만 되면 스위스 알프스의 엥간딘에 가서 친구한테 이런 편지도 썼대요. 나는 이제 엥간딘을 내 것으로 만들어내. 아주 놀랍도록 내게 꼭 맞는 곳에 온 것 같군. 이런 식으로 이런 자연 속에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 그 느낌을 그렇게 책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작가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한강을 많이 산책을 한대요. 그러면 보통 한강 가면 2시간 동안 걷고 오는데 그때 글감이 생각난대요. 그러면 물어봤어요. 글감이 그렇게 생각나면 사실 휘발성이기 때문에 생각이나 이런 느낌, 이런 인사이트가 그냥 지나가는데 그래서 자기는 손에 펜이랑 작은 메모지를 들고 나간대요. 그래서 막 글감이 떠오면 긋다가 막 적는데요. 그리고 와서 그 글감을 토대로 다시 1차, 2차, 3차, 4차 자료를 넣고 자기 생각을 좀 넣어가지고 글을 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걷지 않는 자 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글을 엉덩이로 쓴다지만 엉덩이로만 쓸 수 없는 게 글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앉아있다고 해서 글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앉아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 절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앉아서 계속 쓰는 걸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장을 처음 오픈한 사장님처럼 옷을 성심껏 골라놓고 발품을 파고 매일 문을 열어놓아야 어느 순간 손님들이 조금씩 오는 거지, 처음부터 대박 터트리는 가게는 없듯이 그렇게 한 명 한 명 손님을 포기하지 않고 다음날, 그 다음날 여는 가게 주인처럼 그렇게 책상에 앉아서 쓰길 바란다고 합니다. 그 절대적인 시간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그 절대 시간 못지않게 질적인 시간, 즉 산책을 통해서 사유하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상이었습니다.